여러분, 혹시 집에 숨겨둔 현금 뭉치가 있으신가요? 은행에 가져가려다. 이거 넣으면 세무서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서 32년간 개인 금융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최민수 팀장입니다. 수많은 고객들의 돈 걱정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현금 거래에 얽힌 오해를 풀고 당당하게 은행 문을 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팀장님, 이 돈 넣어도 괜찮을까요? 세무서에서 연락 오지 않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60대, 70대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은행에 가져가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로 현금을 많이 입금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정당한 소득으로 모은 돈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집에 현금으로 두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났던 한 분을 말씀드릴게요. 75세 되신 김 씨 어르신이었는데 20년 넘게 집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을 은행에 넣지 못하고 집 금고에 계속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팀장님, 제가 괜한 걱정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걱정들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하지만 그 걱정들이 사실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도난당할 수도 있고 습기 때문에 돈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은행에 돈을 넣으면 어떨까요? 우선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그리고 이자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이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에 둬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저는 32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현금 입금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괜한 걱정이었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정말 큰 금액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일하면서 모은 돈, 용돈으로 받은 돈, 보험금으로 받은 돈 같은 것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과거의 경험 때문일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로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가 심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만들었고요. 은행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유용한 금융 정보를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 경험의 바탕을 둔 것들이에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고객들이 실제로 겪었던 상황들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거든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얼마까지 입금해야 신고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정말로 세무서에서 전화가 올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은행에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현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입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함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돈 관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짚어드리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난달 제가 근무하는 지점에 65세의 박영희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두툼한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표정이 잔뜩 굳어 있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최 팀장님, 이 돈 은행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세무서에서 전화 오는 거 아니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무려 6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만 원짜리로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말이에요. 박영희 할머니는 25년간 동네에서 떡집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할머니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매일매일 현금 매출을 집에 가져다가 금고에 쌓아 두셨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손님이 줄면서 가게를 정리하시고 그동안 모은 현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셨죠. 최근 예금 금리가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이 돈을 은행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하셨지만 큰 돈을 한 번에 입금하면 세무서에서 연락 올까봐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할머니가 밤마다 그 돈을 세어보면서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옆집 김 사장님이 큰 돈 입금했다가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김 사장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 사장님은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사실 이런 걱정 박 할머니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현금 장사를 오래 하신 자영업자분들, 농사를 지으며 목돈이 생기신 분들, 부동산을 정리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시죠. 내 돈인데 왜 이렇게 찜찜할까 하시면서요. 저는 32년 경력 동안 이런 질문을 수백 번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머니, 이 시스템은 할머니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려는 거예요. 정당한 돈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제도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있을 때 은행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이 보고가 되는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목적은 간단합니다. 보이스 피싱, 대출 사기, 불법 자금 세탁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의 진짜 목적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실제로 이 보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전체의 1%도 안 돼요. 나머지 99%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로 분류되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시죠. 보고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보고는 그냥 거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정당한 자금이라면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매매 대금 같은 경우 관련 서류만 보여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00만 원을 9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행위가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보고를 피하려고 한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은행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정직하게 말하는 고객이에요.
은행 직원이 돈의 출처를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떡집에서 번 돈이에요. 농사지어서 번 돈이에요. 집 팔아서 받은 돈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관련 서류가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준비해 가신 서류를 보여주시면 끝이에요. 그럼 박영희 할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집에 돌아가 며칠 밤을 설쳤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생각에는 이 돈이 정말 소중했거든요. 2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강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당한 돈이라면 숨길 필요 없다. 오히려 떳떳하게 증명하면 된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깨달으신 게 있어요. 내가 왜 내 돈을 숨겨야 하지? 나는 떳떳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어요. 폐업 신고서, 세금 신고 내역, 가게 임대차 계약서, 심지어 매일 적어두셨던 매출 장부까지 다 챙겨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은행에 오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25년 떡집 운영하며 모은 돈이에요. 여기 서류 다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견스러웠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입금 처리가 순식간에 끝났어요. 문제 없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일주일 후에 정말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처음엔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차분히 서류를 보여드리니까 30분 만에 정상적인 사업 소득입니다. 라는 답을 받으셨어요. 세무서 직원분도 할머니의 꼼꼼한 기록에 감탄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장부는 처음 본다면서 오히려 칭찬을 받으셨거든요. 할머니는 이 경험으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정보가 나를 지킨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현금을 금고에 두지 않고 계좌이체를 적극 활용하시죠. 영수증도 날짜별로 정리하시고 자녀들한테 돈을 줄 때도 용돈이라고 대충 주지 않고 정식 증여 신고를 하신대요. 정말 모범적이시죠? 또 다른 분 사례도 들려드릴까? 이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요. 70세 이만복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40년 철물점 운영으로 모은 8천만 원을 집에 숨겨두셨는데 그 이유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세금을 제대로 안 냈을까봐 겁이 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박영희 할머니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셨어요. 과거 신고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하셨더니 생각보다 문제가 적었어요. 몇 년치 수정 신고만 하면 되는 정도였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했던 게 실제로는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가족과 재정회의를 시작하셨어요. 아들이 회계사라 도움을 많이 받으셨죠. 이제 온라인 뱅킹도 배우시고 병원비는 카드로 내시며 소득 공제도 받으신대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모르면 무섭지만 알면 쉬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괜한 걱정으로 시간만 낭비했네요. 라고 말이에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나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걱정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은행 직원들은 이런 상담을 매일같이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은행 직원들은 고객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가능하면 현금 거래 자체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가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돈의 출처를 증명할 때도 훨씬 쉬워져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현금으로만 받지 마시고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모든 거래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박영희 할머니와 이만복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금 거래에 대한 진실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괜한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당한 돈이라면 서류만 준비하면 당당히 거래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집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고 밤잠 설치지 마시고 떳떳하게 은행을 이용하시길 바라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집에 현금이 쌓여 있다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져가세요. 미루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집에 두면 둘수록 위험만 커지거든요. 화재, 도난, 습기 피해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서류 준비가 중요해요. 사업을 하셨다면 사업 소득 관련 서류들, 부동산을 매매하셨다면 매매 계약서, 증여를 받으셨다면 증여 관련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런 서류들이 있으면 어떤 질문을 받아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앞으로 계좌 이체와 카드 결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현금 거래를 줄이시고 계좌 이체로 매출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모든 거래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번째로는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박영희 할머니처럼 날짜별로 정리해서 보관하시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는 모르시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은행에 물어보세요.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항상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금융 거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정보나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길 바라요. 예를 들어서 옆집 김 사장님처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단순한 확인 절차거든요. 정당한 돈이라면 서류만 보여주면 금방 해결돼요. 오히려 숨기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예전처럼 무작정 조사하거나 문제 삼지 않아요. 정말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깊이 들여다보거든요.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건 은행 직원들도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은 고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시면 편하게 상담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라요. 이만복 할아버지처럼 가족 회의를 통해서 재정 관리에 대해서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자녀분들이 금융이나 세무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돈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이에요.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떳떳하게 관리하시면 돼요. 숨기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금융 거래를 하세요. 박영희 할머니와 이만복 할아버지처럼 정보가 여러분의 자신감이 됩니다. 모르면 무서운 게 당연해요. 하지만 알고 나면 정말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라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올바른 정보를 나누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들어주신 덕분에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은행 문을 여세요.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그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